피곤하네. 어? 피곤해 보여. 아까 저기 밖에서 보고 있는데 그 새끼 가지고 교신이 친구가 막 보다가 나를 탁 보더만 도망가더라. 왜 그러지? 연락이 별로 없어. 너 하고 도망가더라. 자, 우리 어저께 그 1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5페이지는 얘들아 그 얘기했지만 가우스 비오는 수능에서 출제 법이 바뀌고 그리고 내신에서 원래 나온 반칙인데 마성분은 확실하게 안 나오거든. 근데 신종분은 가끔 지랄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고, 그리고 가우스 함수는 그 선생님이 수요일 날 설명한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놔둬. 그리고 그래프로 나왔을 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너네 그리는 게 아니고. 알겠지? 알겠냐? 가우스 함수는 그리지 못해도 돼. 가우스가 나오면 그걸 읽을 수 있으면 돼. 자극하느냐 우극하느냐. 알겠지? 그리고 필수 예제 16쪽 가보자. 필수 예제 5번 x 5-1번 x. 합성함수도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이거 합성함수도 교과과정에 빠진 거니까. 6번도 x. 연습도 6번 x. 실력에 11번, 12번 x. 그리고 앞으로 수투에서 가우스가 나왔을 때, 가우스나 합성함수꼴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답이 안 됩니다. 쌤이 질문 나오고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느냐? 자, 그 다음에 19쪽에 네모 1번에다가 시그마 성질 적어라. 시그마 성질과 같다. 19쪽 네모 1번에다가 우리 시그마에서 한번 보자. 시그마에서 시그마는 우리 1학기 때 시험 쳤을 때 기억나니? 시그마는 그 사칙 연산 중에서 뭐밖에 안 된다고 했지? 덧셈, 뺄셈밖에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 이랬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안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면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안까지 AK 프라 마이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됐지. 맞습니까? 기억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은 그냥 더해도 상관없다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시그마 성질이야. 그지?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우리 봅시다.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프라마이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다는 얘기야. 느낌 오십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 함수 입학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고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실 때 fx가 알파이면 리미트 x가 a가 gx를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함수 fx가 a로 가는 값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고
함수 gx가 a로 가는 극한값에 베타라고 수렴했을 때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렴한다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 수렴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수렴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알파에 가까워진다를 그냥 숫자들이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파, 프라마이나 베타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둘 다 수렴해야 돼. 알겠니? 하나만 수렴하면 안 돼. 둘 다 수렴했을 때 덧셈 뺄셈을 쪼개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그마 성질에서 이거 있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AK 뭐 C 이렇게 보였으면 얘가 C가 상수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C 곱하기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외웠었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곱하기 FX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됐습니까? 얘가 지금 알파라는 놈에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C가 상수니까 앞으로 가시고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되니까 얘는 C 곱하기 얘가 뭐야? 알파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니까 C 곱하기 알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계산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제 됐고 그 다음에는 시그마는 덧셈 뺄셈밖에 안 되는데 극한에서는 곱셈 나눗셈도 정의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그냥 얘는 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뜻이야. 됐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면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표현되고 얘는 알파를 베타로 나눴다라고 취급하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두 함수가 수렴할 때 베타분의 알파가 맞니 나눗셈이 정의되니 물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베타가 0이 아니라 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몇 가지만 나온다고 하면 얘는 거짓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왜 그럴 것 같아? 0분의 숫자는 뭐지? 발산하지. 0인자분의 숫자는 발산하지. 알겠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한 방에 표시를 할게. 그리고 거기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적으로 맞지 않지만 정의라고 기억하는 게 편해. 알겠어? 정의라고. 그러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라는 숫자에 가까워가고 리미트 x가 a일 때 gx가 베타라는 숫자에 가까이 갈 때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는 거야. 됐어? 두 놈이 수렴할 때 그럼 둘 중에 한 놈이 발산하거나 둘 중에 한 놈이 진동하거나 둘 다 발산하거나 한다고 하면 사칙 연산이 성립한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수투 과목부터 미적분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기 성립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충분 조건만이야. 알겠어? 필요 조건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칙연산이 성립한다고 각각이 수렴하니 라고 하면 걔는 거짓이라고. 알겠어? 좀 이따 예를 들어줄게. 자, 근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지? 나눗셈은 분모가 0이 아닌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거기 노란색으로 된 놈 옆에다가 이 내용을 필기를 해 주실까요? 수렴할 때는 숫자로 취급하고 수렴한다고 하면 사칙연산이 성립하고 사칙연산이 각각 성립한다고 각각이 수렴한다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 예쁘게 적어 볼펜으로. 여기 한번 봐봐. f라는 함수가 1, 1, 1 진동해. 됐니? 근데 gx라는 함수는 -1, 1, -1 진동해. 그럼 각각 뭐라고 배웠니? 진동이니까 발산한다고 배웠잖아. 맞아? 근데 이 분을 더했어. 그치? 얼마니? 0. 얼마니? 0. 얼마니? 0. 얼마니? 0. 됐습니까? 됐어? 더한 놈은 이렇게 f하고 g하고 더한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하는데 각각은 어때? 그치, 진동하지.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다시 지금 얘 f라는 그냥 간단 예를 든 거야. f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더했어 각항을. 됐어? 더했더니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각각은 얘는 수렴하니 아니까 얘는 발산할 거야. 얘 발산하니 발산이야. 그 더했어 수렴하니. 그 지금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얘 말고도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나중에 진입한다는 길이 문제 뭐 무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발레를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발레는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얘는 정의로 충분 조건 이한테 배운 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이 화살표가 이쪽밖에 안 되는 거야? 양방향이 안 돼? 쌍방향이 안 돼? 쌍방향이 안 된다? 어떨 때 그랬지? 수투에서 나오는 성비들은 쌍방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미적분까지. 알겠지? 전부 다 뭐밖에 안 된다고? 충분 조건밖에 안 돼. 따져볼 필요 없어. 알겠어? 거꾸로 기억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봐봐. 얘 누드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되셨어? 자, 그러면은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 필수예제 1번 별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보자. 무한대분의 숫자, 영인자분의 숫자. 얘는 뭘까요? 영인자. 얘는 뭘까요? 발사. 맞습니까? 맞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자, 저기 보면 얘그 응고를 보면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저번에 차원 얘기하는 거 기억나? 차원이 뭐지? x값이 증가할 때 그거에 따른 함수값의 증가 속도를 차원이라고 했는데 수투에서는 그냥 차수라고 기억하라고 했어. 그치? 몇 차씩. 그러면 얘는 동차식일 때는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 나중에 설명하고 얘는 뭘까? 선생님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고요. 한 놈은 뭐 계속 커지는 상태인데 곱하기를 못합니까? 숫자가 아니라 너희들 이거 알아? 이거 그냥 제로야. 얘 결과는 얼마일까? 제로를 무한히 더하면 숫자 제로를 무한히 더하면 0이지. 그치? 근데 0인자 있잖아. 0인자를 계속 더못 될까? 모른다. 알겠습니까? 0인자는 내가 0이야, 0에 가까워진 상태야. 0에 가까워진 상태지. 굉장히 작게 가는 0인자인데 그거를 무한대로 더했어. 그러면 그게 숫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0이 아니니까. 알겠어? 이게 숫자와 숫자 0과 0인자의 차이야. 알겠어? 지금 얘기한 거는 정의로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습니까? 0인자를 무한히 더하면 0이냐 0이 아니냐 그건 모른다고. 그럼 그걸 계산을 어떻게 해?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0인자 곱하기 무한대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것도 쌤이 얘기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1이 아니라고 했지. 그치?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정형이라고 배울 거야.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어?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거야. 알겠니? 얘들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내가 10분까지만 하고 쉴게. 그리고 자. 알겠어? 그리고 10분까지 할 테니까 잘 봐. 필수의 이론만 좀 정신 차리고 졸리면 일어서 듣고. 알겠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까지 조금 껄쩍지근한 느낌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여러분들이 알면 대수적으로 쓱싹싹 해. 여기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돼. 알겠지? 조금 이상한데 이상한 거는 선생님도 여러분들 많았을 때 그렇게 느꼈거든?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해 안 되는 건 바로 질문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 1차 함수 못 풀는데도 질문해야 되고 분수 함수 못 풀는데도 질문해야 되고 덧셈 뺄셈 만드는 질문하셔야 돼.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 자, 필수제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1이 4.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수체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들밖에 없어. 다항함수, 무리함수, 분수함수, 그 다음에
뭐 절대값 함수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2학년 때 수투에서는 자 함수의 종류 그냥 함수 fx 그 다음에 다항함수 fx 연속함수 fx 미분 가능한 fx 함수 종류가 네 가지다. 곤 이뤄서 들어. 함수 종류가 몇 가지라고? 네 가지야. 이뤄서 곤이 그냥 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뭐라고 나왔니? 그냥 함수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항상 fx가 어떤 이름이 붙여 있는지를 반드시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알겠어? 함수 네 가지야. 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함수.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분모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0이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다 넣어서 F0이야. 이름은 F0이지. 그럼 F0은 뭐가 돼야 될까? 숫자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잖아. 숫자가 되면 안 되잖아. 0인자분의 숫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0분의 얘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되지. 그치?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발산이니까 4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숫자는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쟤 뭡니까? 어떤 다른 거 가깝게 가는 놈이겠지. 그러면 이 fx가 함수인데 그냥 4래. 꼬라지가 이런데 그냥 4에 가까이 가는 놈이야. 덩어리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자. 리미트 별이 A로 갈 때 별분의 F 별이 알파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세트인 거야. 세트. 알겠습니까? 세트. 알겠지? 세트야. 알겠지? 얘가 수렴할지 얘가 영을할지 그건 따질 필요 없고 어차피 얘는 1차 함수니까 얘는 몇 차 함수일 거야. 따질 필요 없어. 그냥 함수래. 덩어리가 뭐야? 4에 수렴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x-1을 내가 t로 치환할게. 맞아요? 그러면 x-1 t는 어디로 가니? 0으로 가는 거 보여? 맞잖아. 넘어가면은 x-0 0이니까 0 그죠? 됐어? 그러면 저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t분의 ft가 4인 거야. 됐어? 그럼 선생님 요 t라는 문자는 어떤 게 상관없습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어. 어떤 것.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fx 분의 x제곱 마이너스 5fx 이렇게 물었어. 값을 구하래.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지만 특정화 방정식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대학 때 배우는 용어인데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과를 가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대학 시험 칠 때 계산했는데 극한값이 안 나올 수 있어. 발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걔가 발산하는 이유를 적어줘야 되는 게 문제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극한값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극한값이 없지 않을 거야. 아니 있어야 돼. 고등학교 과정. 근데 대학교 과정은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값을 구하실 때 값이 없을 수 있다고. 차이 알겠냐? 그럼 지금 먼저 일어서 들어. 값을 구하라니까 얘는 수렴해. 됐어? 그러면 이분은 그 앞에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상관없지? 뭐야? t라는 변수를 뭐로 바꾼 거밖에 없어. x라는 변수 바꾼 거밖에 없어. 그치? 그럼 위에를 보면 이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얘기야. 조작을 하는 얘기야. 조작. 왜? fx가 수렴한지 x가 수렴한지 모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선생님 x 0인자다. 그래. 근데 f0이 0인자가 아닌지 모른단 말이지. 됐어? 그러면 저 식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면 되겠니? 꼬라지 봐봐.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x를 나누시면 되겠네. 왜 어떻게 마음대로 막 선생님 말대로 나누면 됩니까?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뭐야? x가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눠도 상관 있어 없어? 없다. 알겠어? 우리가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x분의 fx가 될 것이고 x 마이너스 5fx가 될 거야. 됐습니까? 됐니? 그렇다고 하면 됐어. 지금 여기서 내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칸은 뭐야? 대입이 먼저 우선이라 했는데 0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f형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0 집어넣고 f형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니?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가 붙은 거야? 리미트가 붙인 거 아니야? 됐어? 자, 여기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 이 리미트라는 놈은 자, 우리가 배웠던 거 다 써볼까? 리미트 x가 10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f 사인의 로그 x 이렇게 줬어. 니들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지. 그치? 리미트 시그마 사인 로그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리미트란 말은 x라는 변수로 가서 10을 대입해 주세요 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래서 들어. 일반적으로 이 10이란 말은 리미트란 말을 엿다가 붙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적은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다 10 대입하면 어떻게 돼? 1이지. 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리미트는 어떠한 기호나 함수를 다 뚫고 가서 그 x라는 놈한테만 영극한 말을 보내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쓰겠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5x분의 f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이렇게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앞에서 배웠지? 숫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 얘는 얼마예요? 1이지. 맞아? 상수함수니까 1이잖아. 얘가 답이잖아, 상수함수는. 그 다음 0집은 얼마야? 얘는 0이지. 맞습니까? 얘 덩어리 나왔네. 그치? 어디로 간다고 했어 아까? 4로. 얘 덩어리 나왔네. 어디로 간다고 했어? 4. 됐습니까?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1 플러스 4 분의 0 마이너스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시네. 이해되셨어?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눈으로 딱 보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하자. 0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요 내용 필기 하실래요? 요 얘하고요. 얘하고 두 개. 그리고 지금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필기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필기하시면 앉아서.
질문이요. 이가 미분 가능. 네. 내가 필기하라는 건 책에다 해야 돼. 직가상 얘들아,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책에다가 푸시면 안 돼. 노트에다 풀어야 돼. 알겠니? 알겠지? 책에다 푸는 거 아니야. 책에다 선생님 설명만 적어놔야 돼. 그럼 시험 치기 전에 책에다 나중에 다시 풀 거고. 무슨 말 알겠니? 신입생들. 질문이 해보세요. 여기 T였는데 어. 저기 X로 바뀌는 게 이거요? 네, 여기서 이건? X로 바뀌는데 어. 그냥 X로 둔 거면 이거하고 같은 기분이야. 우리가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ft는 t 플러스 1을 봐도 x에다 1 집어넣어도 2고 t에다가 1은 2잖아. 이 느낌인 거지. 됐어요? 네. 또 됐습니까? 넘어가 됩니까? 넘어가 돼요? 됐어? 이 꼴을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까? 무지 많이 나와. 지겨울 정도로. 아니, 졸릴 때 뭐 헛소리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하도 위중하다 보니 여러분들 잠 깰 만한 헛소리가 안 나오네. 여기만 지나면 졸릴 때 헛소리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필수 1번은 아마도 우리가 시험을 치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여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기초를 좀 간단히 하셔야 될 유형들이니까 좀 눈여겨 보십시다. 그래서 1번까지 하고 여러분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리미트 x가 들어갈 때 2fx 마이너스 gx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얘가 얼마냐고 했어. 거기서 뭐라고 했니? 값을 구하시오 하니까 얘 무조건 값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gx가 3이니까 g3을 넣으니까 2, 3은 얼마야? 6이지. 6이 되려면 fx가 얼마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럼 fx는 0 집어넣어봐. 뭐만 남아? 마이너스 gx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야. 그지? 그 답 한번 봐봐. 마이너스 3이지. 그죠? 아이 졸라 쉽지. 그치? 근데 그 풀이 과정 한번 봐봐. 그렇게 안 풀어놨지. 연락이 복잡하게 풀어놨지. 왜 그럴까? 아이스크림 하나 볼게. 왜 그럴까? 왜 지금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방법이 틀렸거든. 답은 맞는데 틀렸어. 왜 틀릴까? 설레임 하면 안 되겠나? 모르겠나? 아까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내가 설명했어. 정경무, 그 뒤에 머리 다치니까 뒤로 일어나. 일어나 다시. 뭘까? 뭘까? 씹을 씹을 이게 왜 그래?
없나? 그러면 안쓰면 날아가나? 사칙면상 가능해서 가능해서 내가 푼 게 틀렸다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넣는 게 사칙연산이 되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매우 중요해 이거. 근데 뭐 힌트는 아니고 너희들이 시험 칠 때 있잖아. 고등학교 시험 때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풀어도 돼. 단답형으로 하면 대입하면 돼. 근데 수행평가나 서술형으로 풀 때는 그래 풀면 무조건 틀려. 왜 그럴까? 자, 일단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 아니야, 그거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연목을 이렇게 나불나불 그리려고 했잖아. 수렴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뭐가? F랑 G G는 수렴 됐잖아. F가 수렴한단 말이 없지. 무슨 말이겠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두 함수가 다 수렴해야지만 사칙연산이 성립한다고 했지. 맞아?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선생님 얘가 발산하는데 얘가 더해가지고 6이 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 알겠어요?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특정한 방식처럼 고등학교는 뭐라고 했지? 대입해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들아 무한대야. 얘가 3으로 간다면 플러스 6이야. 6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일 수가 없거든. 알겠어?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얘를 특정화시키지 않았잖아. 수렴한단 말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험 문제 풀 때는 대입해도 돼. 알겠습니까? 단 어떨 때? 숫자로 갈 때. 알겠습니까? 알겠니? 그러면 한번 보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fx에다가 2배의 gx 전체를 h의 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취급하는 거야. 알겠어? 우주야. 알겠니? f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fx에다가 2배의 gx라는 거는 6에 가는 거는 맞잖아. 그치? 조건이니까. 그러면 얘 두 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x가 1로 갈 때 hx가 6. 됐니?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h가 저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가 f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fx는 이렇게 되는 거야. hx에다가 마이너스 2gx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아, 그랬더니 이 모르는 새끼를 전부 다 뭐로 만든 거야? hx 수렴하고 gx 수렴하는 걸로 바꿨네. 그치? 그러면 대입하면 2에 fx 대신에 hx 마이너스 2gx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전체의 리미트 x가 1로 가겠네. 그죠? 맞습니까? 계산해볼까? 2배의 리미트 x가 1로 가실 때 hx 마이너스 2배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g가 여기까지 하면 3이겠네. 그죠? 더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3gx 됐니? 됐어? 이렇게 계산해볼까? 2 곱하기 hx는 뭐라고?
6개 수렴하니까 6일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gx는 어디 수렴한다고? 3을 곱하니까 3 맞습니까? 그러니까 12에서 9 빼니까 마이너스 아니지 아니 여기서 hx가 6 뭐지? 숫자가? 뭘 잡았을까? 마이너스 h가 곱하기 2예요. 마이너스니까 5gx군요. 그죠? 맞습니까? 미안.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에 2도 걸려서 마이너스 4gx고 때문에 마이너스 5gx는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 그죠? 이게 되셨니? 그지? 다시 수렴만 모아본다고 그냥 계산하면 돼, 숫자처럼. 근데 수렴하지 않은 놈은 사칙 연산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됐어? 살짝 이상하지만 정의처럼 받아들여야 돼. 수렴하는 놈끼리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고 나눗셈은 반드시 부호가 0이 아닌 조건이 있으셔야 돼.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쉬었다가 하자. 영모랑 아이스크림 사올 사람